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주체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그럼 외국은 당연히 있죠. 1, 2, 3차 산업혁명을 다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주체들이 지금도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들의 대화가 사회적 대화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사회적 대화 아무 데나 다 씁니다. 근데 사회적 대화가 우리나라는 없는 나라예요.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바로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대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사회적 대화기구 모델을 시도를 합니다. 3자 모델 시스템으로.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실패, 완전 실패. 왜? 거기는 공룡정부인 거대 정부가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노사는 들러리. 그 무슨 대화가 돼요? 정부가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이나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면 노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정부는 항상 지난 40, 50년 동안 누구 편? 사용자 편. 그러니까 사용자는 옆에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만 반복하면 되고 노동자는 안 돼 하고 저항을 하고 그게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패작. 두 번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딱 두 대통령이 시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를 했죠? 노사발전재단. 그럼 노사발전재단의 네이밍은 누가 했을까요? 그 저자는 이용득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서 제가 노총위원장 당시고 우리나라 3자 모델은 안 됩니다. 정부가 워낙 강해서 노사가 자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2자 모델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으로 갑시다. 아니 역순으로 갑시다. 외국이 그런 순차적 방식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만들어졌고 사회적 대화가 만들어졌고 뭐 이런 순차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회적 대화도 없고 노사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역으로 우선 사회적 대화 2자 모델부터 갑시다. 그리고 중앙노사관계, 노사관계부터 갑시다. 그러면 2자 대화기구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정부를 빼고 노사만 가진 노사발전재단을 만듭시다. 그 대신 노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우선 사회적 대화, 거기에서는 노동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노사가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 측에 참여하는 사람은 노조 출신들이 참여하나요? 운동가들이, 활동가들이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현재 10%를 대변하고 있는 노총경총 시스템대로 놔두고 이원화 병행하면서 노동을 대변하는 기구, 전문가 그룹을 하나 만듭시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0% 미조직 노동자들을 이해를 대변하는 그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팀하고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을 2003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이 배려에 의해서 다녀왔는데 어디도 그런 역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오스트리아의 전 세계에서 노동회의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노사, 이 중앙노사관계인 노사에서 하는 일들은 직업훈련.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실에서 보면 조선산업에서 퇴출되는 아웃되는 노동자들, 그와 유사한 곳에 가서 재배치를 한다고, 유사한 곳은 그러면 지금 여건이 좋은가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직종에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직종이라는 건 앞으로 성장산업.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유한한데, 또 문재인이란 대통령 개인이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이 될지 사람이 달라지는데, 정권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노동정책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여기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된다. 그 시스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대비하고 사회적 대화도 해야 되고 중앙노사관계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솔루션이다. 중앙노사관계 구축?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사회적 대화, 요거는 대한민국에 없는 노사관계, 이 두 개가 솔루션이다. 한국형 노동회의소, 아까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을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모든 기업이 의무가입하게 돼 있죠. 의무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회의소 회비 또 내야 되네? 또 부담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0원을 지금 내고 있다. 그럼 그 중에 4,000원만 고용보험법을 축소해야죠. 4,000원. 왜냐? 마음 같으면 노동부에서 싹 다 뺏어오고 싶은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노동회의소는 기존 노총의 플러스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단협 적용률 이런 거는 또 높고, 그러면 오스트리아도 99%의 적용률이 나오고, 이게 큰 장점이구나. 우리처럼 조직률이 낮고 태생적 한계가 있고 또 거대 공룡정부가 있고 이런데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거대 90%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 전체 노동자가 의무가입이 되는 이런 노동회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일 노동회의소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독일 노동회의소는 당연히 뭐 민주선거에 의한 투표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제 기존 노경총 시스템이 조금 여기에 강화돼요. 나머지 14개 주가 이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노동회의소는 대표자 선출, 또 그 안에 규정,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방향, 사업계획 이런 거가 모두 민주성과 절차적으로 대표성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거. 제가 다 또 실험도 해봤어요. 정치 세력화도 해봤고 산별 건설도 해봤고 모두 답이 아니더라. 그러면 네덜란드 모델도 아니야. 독일 모델도 아니야. 스웨덴 모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많이 활동가들이 연구했던 게 스웨덴 모델입니다. 스웨덴 모델도 아니야. 우리는 뭐도 아니야. 단지 지금 노경청 시스템을 쳐부수고 다시 하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행할 수 있는 거. 그럼 노경청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하세요. 10% 조직 노동자들 대변해서.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시스템, 두 개의 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민주노총 일부에서, 이게 다음이 있나? 없을 텐데. 없죠.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반대해요. 왜? 이용득이 너는 노사발전재단도 만들었잖아. 그래서 실패했잖아. 너는 거기서도 실패하고 또 뭘 자꾸 만드냐.
그게 아니고 조직률 높아지면 다 해결돼. 산별 가면 다 해결돼. 아니 누가 모릅니까? 조직률이 높아집니까? 산별이 가집니까? 해결 방법을 찾다 못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스타트 라인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지금 출발선에서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컨트롤 타워도 없고 뭐 어디서 서두르는 데가 없어.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회, 우리 당 안에서도 노동회의에서 반대론자들이 많았죠. 뭘 또 노사발전재단에 실패하고 또 하려고 그래. 민주노총하고 똑같은 논리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성, 폭언, 막말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문재인 후보자가 이 최고. 내가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받으셨어. 근데 글쎄, 관료들이 이번엔 제대로 만만하게 갈까요? 내가 그래서 애국자라면 받아라, 니들. 이기권 전 장관한테 내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막연할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었거든. 그리고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거든. 기본 인식부터 바꾸라. 제가 맨 처음에 말했어요. 이제 농업도 농부가 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술자가 한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이나 해봐요. 그런데 하물며 4차 산업혁명 동시대 1, 2, 3차를 다 겪은 그 사람들은 주체가 딱 명확하게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나가는데, 우리도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 노사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도 국민들이 저 자꾸, 왜냐면 노 하는 순간에 민주노총하고 노총 들어와. 사 하는 순간에 대기업 재벌 그런 오나들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그 사람들이 전혀 해당 없는 시스템입니다.